글쓰기는 가장 개인적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문장은 나를 타인과 연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오늘 모실 분은 글쓰기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쓸 수 있을 때 세상이 나아진다는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신간 생업을 출간한 은유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정말 책 관련된 혹은 그냥 우연히 카페에서 스치듯 짧은 인사만 나눴었는데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은유 작가님을 보통 소개할 때 여러 타이틀이 있지만 보통은 르포 작가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소개를 풀어보면 이제 현장을 기록하는 글을 쓰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르포 작가는 뭔지, 르포 작가는 어떤 활동을 하고 글을 쓰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를 르포 작가로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이제 르포라는 장르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쓰는 것도 있고요. 르포는 르포르타주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르포르타주가 프랑스 말인데 이제 기록 문학, 저널리즘 문학이란 뜻이고요. 원래 문학이 이제 허구를 다루는 건데, 그렇죠. 르포 문학은 르포르타주는 실제로 일어난 일 기반으로 한 것인데 기사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문학처럼 좀 아름답게 써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글의 장르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앉아서 제 상상력과 그런 뭐 제 지식을 배경으로, 감정을 배경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전달력 있게 아름답게 쓰기 위한 노력을 좀 들이죠. 그러니까 기자이면서 현장의 그 팩트를 전해야 하니까 그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아야 하면서 인터뷰어이면서 또 작가로서 그걸 또 재구성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인데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죠. 품이 좀 들고요. 발품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읽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르포 문학이다 혹은 르포 글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은 좀 쓰이고 아프고 한데 읽으면 나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지점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셔서 르포 작가님들은 굉장히 늘 이렇게 진지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막 여기 한가득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만나본 은유 작가님은 늘 맑고 밝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제가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 그동안에 그 작가님이 귀담아 듣고 쓰셨던 그런 대상은 뭐 성폭력 피해자,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 이렇게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와 그 이야기를 글로 전하시고 또 그들이 스스로 글을 쓰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기도 했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올려주신 글들을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강연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했거나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들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연이 있구나 해서 새롭게 소식을 따라가 보기도 했었는데 글을 쓰는 일이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밖으로 노출시키는 일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작가님은 믿으시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큰 질문 드려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일 같은 느낌이 저한테도 있고요. 제가 글 쓰면서 이제 하게 되는 동력 같은 거는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다만 세상의 구성원인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제 편견도 깨지고 네. 아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아 말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배움도 얻게 되고 네. 하니까 제가 이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깨달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아 내가 변하는 게 곧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예, 성실하게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목표를 잡으면 뭐 좀 지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제가 조금씩이라도 변해가고 제가 얻었던 좋은 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책을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읽고 또 누군가는 또 예, 변하고 은유 작가님 책 읽고 사회에 몰랐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됐다. 그런 리뷰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기운을 얻어서 예. 네,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거창하게 받아들이면 시작도 하기 어려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내가 변하면 또 이 세상도. 글을 읽고 예, 옆에 사람도 변하고 이런 일이 있대 하고 누군가 네. 전하면 또 아 그래 나 몰랐어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맞아요. 네. 이 타인의 고통에 사실 귀를 기울이는 일에는 말씀 주신 대로 상당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네. 그냥 감정을 빼고 기록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이런 말을 거의 막 입에 붙이고 살잖아요. 내 네. 삶도 힘든데 끊임없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목소리를 듣고 그 기록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아까 그런 어떤 변화, 네, 알아가는 것, 것에 그것이 예. 내가 조금 나아진다는 것,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조금의 네. 기쁨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남 일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고 생각하지만 저는 남 일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남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 사는 것에 관심을 좀 갖고 뭐가 문제면 같이 좀 해결하고 네. 이러면 결국 나 사는 기반과 우리 사회도 좋아지는 거니까 나 사는 일과 남 사는 일에 그렇게 경계와 구분이 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너무 확 와닿는데요. 네. 남 사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 사는 일에 너무 지금 힘들어진다는 네, 이야기. 저희가 이렇게 고립되잖아요, 점점.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 네.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이 온전히 내 것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들은 너무 가혹하게도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말들을 네.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차이와 그 간극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인터뷰이들 저한테 이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도 가령 뭐 TV에서 어떤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대. 그러면 아, 좀 안 됐다 이러고 네. 지나갔는데 그게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아,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무관심했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뭐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이태원 유가족분들도 아, 세월호 때 그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유가족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듯이 지금 이렇게 막 밀어내고 내 일 아니야 이제 됐어 그만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떤 좀 불안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밀어내지 마시고 네. 나중에 조금 뭔가 다 인연이 맞아야 그런 뭐 책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열어두셨으면 좋겠다. 네. 언제든지 나의 일이 또 될 수 있고 네. 내 주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네. 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 5월 1일에 지금 제 손에도 이렇게 들려있는 인터뷰집입니다. 제목은 생업이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표지부터가 뭔가 그렇지. 나 살려고 이렇게 뭔가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지. 우리의 생업의 이야기가 한가득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을 출간하셨는데 출간일이 일부러 5월 1일 노동절에 네. 맞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유와 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5월 1일 이게 노동자들의 이야기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 생활 동선에 있는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노동절에 맞춰 내자. 그건 너무나 당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뭐 그 전부터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노동절에 맞춰서 내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더 의미가 있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64년 만인가 맞아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는 조금 수동적인 존재를 칭하는 말이고 노동자는 더 좀 주체적으로 네. 자기 일과 삶을 꾸려가는 존재를 좀 칭하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생업이라는 책은 이제 원래 그 기획은 그 전태일 의료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예, 노동자를 위한 병원이죠. 네. 그래서 전태일이 우리 노동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전태일처럼 이제 일하다가 뭐 아프고 다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문턱이 낮은 병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기금을 많이 모았는데 네. 일반인들 상대로 네. 좀 홍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럼 이 병원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얼굴을 좀 가지고 이 병원의 필요성을 알리자. 네.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사 주간지 시사인에 1년 6개월 동안 이제 은유의 먹고 사는 일이라는 네. 제목으로 연재를 인터뷰를 연재했는데 예. 그때 이제 지면에 제약이 있으니까 못한 이야기까지 다 더해가지고 이번에 단행본으로 나오게 된 거군요. 출간을 하게 됐고요. 뭐 네. 배달 노동자, 급식 노동자, 뭐 농부, 타투이스트, 네. 국어 선생님 등등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에 뭐 부제의 성격이겠죠. 조그만한 글씨로 그 징하고도 찡한 노동의 표정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은유 작가님의 이 인터뷰집 벌써 소개만 들었는데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생업 이 책을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3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아까 배달 노동자, 급식 노동자, 농부, 심리 상담가, 뭐 변호사, 노동운동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총 세어보니 17분의 이야기더라고요. 네. 어떻게 선정하는데 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예,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한 예. 너무 평범해서 안 보이지만 네. 또 보기 시작하면 너무 잘 보이는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기준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 지면에 주인공이 되기 어려운 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관심을 세상이 많이 두지 않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세상이 좀 굴러가지 않는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네.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일하다가 뭐 어디 관절이 안 좋아지시는지, 어디 뭐 폐가 안 좋아지시는지, 그럼 어떻게 아픈지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네. 먹고 사는 일이니까 네, 네. 어떤 걸 주로 드시는지 뭐 그런 음식 이야기, 아픈 이야기, 사는 이야기, 일 이야기, 그래서 그냥 우리 평범한 정말 네. 일상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생업 현장에 있는 그쵸. 아까 그 이야기가 좋네요. 아무도 안 보이고 네. 별로 주인공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도 잘 보이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노동자들, 내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한 그런 17명의 노동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생업입니다. 땀 흘려서 얻은 그 근로소득, 노동의 그 대가, 이게 사실은 가장 정직한 것일 테지만 이제 특히 요즘 시대는 이 금융소득 주식과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투자로 얻은 금융소득을 더 부러워하고 더 욕망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맞아요. 네. SNS에 막 그런 거 올라오더라고요. 삼전 하이닉스 네. 없는 사람 모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갑자기 낙오자가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서글퍼요. 너무 그런 서글픕니다. 풍경이. 진짜로.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시대에 타인의 어떤 노동 현장을 정직한 노동 현장을 바라보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뭐 지금 주식 열풍이 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 네, 사람들은 다 출근을 하거나 뭐 프리랜서면 또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거나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타인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그 직업을 갖게 됐고 거기서 어떤 희로애락을 느끼는지 그런 타인의 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나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저는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가 들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일하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차분히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각각의 제가 인터뷰이들이 이제 그 직업을 어떻게 택하게 됐는지, 뭐 힘들 때는 어떻게 어디에 도움을 좀 요청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마음을 다잡게 되고 좀 좀 불안해서 많이 사람들이 좀 흔들리는 시대인데 네. 조금 더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예, 일단 저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아, 이게 맞지. 맞아요. 네, 이렇게 사는 거지.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렇지. 네, 이게 찐이지. 찐이지. 아, 그래서 지금 이거 약간 처음에 여쭸어야 됐는데, 네. 아, 그렇다면 이 제목이 네. 그냥 정말 정직하게 노동 혹은 밥벌이 이렇게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생업으로 잡으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노동은 좀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노동하면 딱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일 이러면 네. 그 제목 정할 때 네. 그 편집부의 젊은 편집자들이 네. 아, 너무 지친다. 아. 먹고 사는 일 벌써 지친다. 네. 이래서 좀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생업 이랬을 때는 말이 좀 낯설고 뭔가 좀 더 생동감 있고 네. 한번 해보자. 네. 네, 이런 의지도 의지도 좀 담겨 있고. 생기고 너무 정직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냥 두 글자로 옮기면 살생의 일업. 네. 예, 삶과 일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딱 물러설 곳 없는 딱 정직한 그것이다. 우리 삶을 좀 떠받치는 두 글자? 네. 예,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노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17분의 이야기 중에 책의 일부의 소제목이 먹이는 사람이거든요. 그중에 급식 노동자 김규희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분부터 좀 만나볼까 봐요. 네, 김규인 님도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급식 노동자를 이제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학교에 보냈지만 네. 그때 예전에 급식 학부모들이 뭐 가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예. 잘 위생적으로 되고 있는지 네, 그런 관리 거. 뭐 이런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용기를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네. 큰 불을 본 적이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이 급식 현장이 되게 위험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되게 마음도 아프고 이랬는데 그래서 좀 힘든 것만 생각하고 네, 갔는데 네. 이 김규희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밥하는 일에 대해 세간의 인식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너무 긍지를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1,700명 인분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힘들지만 나는 돈 벌려고 오지만 책임감으로 일해요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멋있었고 제가 어떤 책임감으로 일하세요? 그랬더니 애기들은 잘 먹여야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대답이 없는데 네, 너무 감동이네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 왜 잘 먹여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또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밥 먹으러 학교 오는 애들 있다. 딱 이러시는데 그거 진짜거든요. 직장인들도 밥 먹으러 회사 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말도 너무 좋고 너무 씩씩하시고 네. 예, 그래서 좀 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이야기가 막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재밌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 그 급식 노동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네. 사건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보도도 그쵸. 여러 차례 된 걸로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노동 조건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김규희 선생님 비롯해서 이제 몇 분께서 1,700여 분의 식사를 마련한다는 것은
일단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맞아요. 예. 그런데다가 보통 뭐 급식실 같은 게 지하실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환기 문제 이런 게 안 되어서 또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현실이 확 네. 바뀌지 않아서 다들 답답해하고. 근무 조건이 임금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급식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네.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세상에 좀 알려졌죠. 그래서 저도 그때 갔다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아는 선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급식 노동자들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네. 걱정 마, 노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바꿔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김규희 선생님도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학교에서 급식 노동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거기 있다 보면 뭐 선생님들이 일부 예, 뭐 시무식 때 떡국 끓여달라거나 뭐 단합대회 하는데 수육 좀 삶아달라 아이고.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냥 같은 엄마들이고 하니까 또 뭐 야박한 것 같아서 거절도 못하고. 그건 너무 원래는 급식 노동자 일이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아이들 급식만 예. 책임지는 건데.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해주다 보면 네. 이제 너무 지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하게 그게 여기고요.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또 위계관계가 또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부당한 관행인데 이것도 노조 활동을 하면서 좀 내가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이구나라는 네, 것을 네. 알게 됐다. 네. 그래서 되게 권리의식도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또 사랑도 한없이 많으시고 그러네요.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습니다. 네. 이 김규희 선생님의 어떤 직업 정신도 네. 굉장히 투철해서 그 부분이 참 진짜 찡하게, 네. 찡하고 찡하게 정말 다가오기도 했는데 네. 그 이야기도 좋았어요. 김규희 선생님의 인터뷰 중에서 책에 네.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밥하는 노동은 존중을 안 하는 게 모순이죠. 네, 맞아요. 네. 먹는 건 좋아하면서 네. 음식하는 노동은 왜 이렇게 천시하는지 항상 불만이다. 그건 정말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되는 일 같아요.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학교에서 일한다 이러면 교사를 주로 떠올리죠. 중심으로 생각하고 뭐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학교를 떠받치고 굴러가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학교에서 조는 아이들은 있어도 또 급식 안 먹는 아이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지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도 있고, 네, 네. 예,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먹고 사는 일, 생업, 밥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숭고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음악 한 곡을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로로의 생존법. 한로로의 생존법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인터뷰집 생업을 출간한 은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이 가능합니다. 와, 역시 생업에 계시는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9414번 쓰시는 분께서 요즘 인식 바뀌지 않았습니까? 급식해주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고 1722번 쓰시는 분, 저는 타지로 파견 나와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이 일을 좋아서 선택했지만 혼자라는 건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하면서 그 어려움도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누고 네, 맞아요. 연대하고 네. 네. 어떤 일도 혼자 하면 행복해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2630번 쓰시는 분.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은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런 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책 선물 고지해 드릴게요. 은유 작가님의 인터뷰집 생업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세 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생업에 담긴 17명의 노동자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처음에는 4명 정도
인터뷰하려고 했다가 하다 보니 즐거워서 인터뷰 대상자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네. 써져 있어서 네. 글 쓰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어렵고도 힘들고 즐거운 일을 기록하는 일이 행복하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다 타인의 고통에 스며드는 일 그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작가님에게 더 큰 무게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4명 아니면 길어봤자 6명이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수락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시사인 독자 반응도 좋고 네. 좀 더 해보자 편집부에서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나 절대 못해 이랬다가 또 해볼까? 왜냐하면 정말 저도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을 그동안 많이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또 다른 이야기 맞아요.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네. 계속 솟아나오니까 먹고 사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거기가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고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맞아. 이렇게 일해야지. 일한 산다는 건 이런 거지. 라는 뭐라 그럴까. 전 인터뷰하면 되게 인생 수업 받는 느낌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미 때문에 네. 계속 하게 됐어요. 네. 하다 보니 17명이 됐어요. 아니 그럼 힘드신 순간은 힘들 없으셨어요? 때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거 만나서 한 2-3시간 이야기하면 녹취 풀면은 이게 네. A4로 막 10몇 장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200자 원고지 130매 이렇게 나오면 그거 30매로 줄여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 줄이느라고 막 되게 애써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힘든 일을 겪으신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이야기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는 것도 마음 아픈데 심지어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이야기를 빨리 알려서 더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야기 듣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겪으신 분들보다는 더 힘들진 않잖아요. 네, 이제 네. 그분들이 자식이나 가족은 이미 잃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세상에 자신의 아픔을 어떤 보시하는 마음 네. 이렇게 내보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달자로서 네. 내가 빨리 가서 해야 돼. 네. 네, 이런 저도 책임감으로 김규희 선생님처럼 네.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부분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벌써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려고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마 저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만 우문현답을 해주셨어요. 네. 글쓰기만큼이나 또 인터뷰를 잘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그쵸. 또 그들의 내밀한 속 이야기를 꺼내게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신다거나 어떤 부분을 고려하신다는 거나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서 2시간 동안 그런 속 얘기를 진솔하게 나눈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생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여쭤봐가지고 예를 들면 김치찌개다 이러면 김치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찌개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사발면이다 이러면 사발면 같이 두고 사다 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음식이 어색함을 무장해제시키는 맞아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먹다 보면 좀 친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이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가서 내가 당신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그걸 귀하게 잘 이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라는 그 신뢰를 좀 보여주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처음에 만나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SNS 하시는 분이면 그분 계정도 들어가 보고 요즘 관심사가 뭔지 그런 식으로 접점을 만들어가는 거네요. 접점을 이게 매뉴얼이 있진 않고요. 그렇겠어요. 계속 사람에 따라 연구를 좀 해야 돼요. SNS 안 하시고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하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죠. 네.
자, 우리가 급식 노동자 한 분을 만나봤잖아요. 그 노동의 생업 현장의 이야기를. 자, 이제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동자들은 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이분이 좀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윤지영 변호사님의 이야기죠. 네. 윤지영 변호사님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윤지영 변호사님은 이제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이라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좀 정규직의 노조가 있고 이러면 그나마 좀 어떤 자기의 불합리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배달 노동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뭐 비정규직 그런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 갑질 119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만나서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가 집이 좀 가난했다. 그러니까 나는 노동자 가족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사법고시 세대인데 합격한 다음에 집안에 이제 빚이 좀 있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로펌에서 3년간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탕감하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공익노동 변호사로 일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이런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변호사다 이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망하는 직업이고 성공했다 하고 부와 명예를 충분히 누릴 수도 있는데 내가 버는 돈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가 라는 것을 냉철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말로는 한국 사회가 너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눈 감고 일을 하는데 너무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던 고등학생 때부터 가졌던 꿈을 찾아서 이제 이런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아무도 잘 하지 않는 일을 앞서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응원을 해야 하고 또 함께 그 일에 가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미디어나 매스컴에서 또 뭐 주변에 우리가 잘하는 동안 선생님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야기 듣는 건 다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맞아요. 성공해야 한다. 늙어서 고생한다. 막 이런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삶의 모델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알려져서 돈을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치를 위해 사는 삶도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부당한 처지에 놓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대처를 좀 제대로 못한 건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는데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게 원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모르겠으니까 자기를 탓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도 가스라이팅을 하죠. 이건 네 문제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럼 이제 그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무언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될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전문가를 또 만나기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신 거죠. 윤지영 변호사님이. 그게 이제 직장 갑질 119. 그래서 제가 학교 같은 데 강연 가도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여기 의논해라. 그러면 3일 내에 답변이 온다. 오픈 채팅방이니까 접근도 쉽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 네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저는 몸은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직감이 왔을 때 도움 요청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뭐 시민단체나 직장갑질 119 같은데 해야 되고 노동자 개인이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개선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공룡과의 싸움이고. 네. 그래서 모든 노동이 둘이 하면 안전한데 혼자 일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럴 때도 계속 목소리를 내서 둘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좀 바꿔내야 돼요. 네. 그렇다면 문제를 누군가 계속 말을 해야 바뀌니까 네.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직장 갑질 119라는 단체 말고도 혹시 그 현장에서 뭐 부상을 당하거나 네. 몸이 다치게 되었을 때 뭐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공간도 있을까요? 그 이제 개별적으로는 노조가 있고요. 그 배달 그 라이더 유니온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 노조 단체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이기중 그 배달 노동자도 배달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쓰러지시는 분들 맞아요. 많죠. 오토바이. 네.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병원을 막 다녔는데 뭐 수술비 200만 원 내야 된다. 뭐 막 얼마 든다. 그렇죠. 막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맞아 나 노조원이었지. 네. 이래서 이제 그 노조에 연락했더니 이제 녹색병원이라고 노동자를 위한 병원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좋은 노조 찾아가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조직의 힘을 좀 도움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너무 약하다. 맞습니다. 예. 자, 작가님도 노동자로서 특히 이제 뭐 취재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글을 생업으로 삼고 계시니까 작가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지필 노동자입니다. 네, 생업 18번째 주인공으로서 글로 먹고 사는 일의 징함과 찡함. 작가님은 어떠신지. 글로 먹고 사는 일이 이게 숙련공이 될 수 없는 일이라 너무 징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많이 하면 경력이 쌓이면 좀 수월해져야 되는데 글이라는 것은 좀 계속 새로운 걸 그런 것 같아요. 내야 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게 좀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뭐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혼자의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글 쓰는 일이 누군가가 내 노동을 지켜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책 나오면 애들이 엄마 언제 책 썼어? 내가 그토록 수없이 주방에 앉아서 썼던 것은 무엇인가? 소외된 노동을 한다라는 것이 좀 너무 서글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작가들도 노동 조건이 좋진 않아서 원고료나 이런 것이 이제 20년 넘게 제가 글 쓰는 일을 20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데 원고료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 노조가 얼마 전에 생기긴 했지만 이제 초기고 뭐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일할 기회도 많지가 않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냥 기회가 생기면 감사하게 일하고 또 너무 뭐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능력주의가 굉장히 작동하는 것이 또 이 분야거든요. 문화예술 분야.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지위를 얻으면 그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또 대접해주고 이러니까 그냥 생업으로 먹고 사는 일로 글쓰기 지필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처우는 저를 포함해서 개선이 많이 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쓰는 일, 예술가를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 그 이분법적 사고를 좀 저도 살펴보고 싶은데 그냥 사람들에게 예술이라는 거는 뭐 가난한 것이지 원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알겠지만 뭐 예술을 한다는 건 가난한 것이고 돈을 예술가가 따진다면 그건 참된 예술가를 할 수 없지 이런 식의 인식과 태도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모두의 그런 노동이 그게 예술을 포함한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예술가들이 좀 가려져 있을 때 SNS도 없고 어떤 결과물만 봤을 때 이런 인식들이 많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뭐 지필 노동도 뭔가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글을 쓰기 위해선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글 쓰다 보면은 정말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일하다가
몸이 아프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것 같거든요. 신체의 왜곡과 훼손이 일어납니다. 네. 지필 노동도.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술에 종사하는 업종이든 아니든 결과물만 보면은 그것을 지나치게 신비화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예, 잘 보여지지 않는 과정을 좀 보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노동을 존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도 그냥 늘 뚝딱 나오니까 그 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네. 많이 다치는지는 또 좀 안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는 게 저는 그것도 지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성의 힘. 예. 네, 네. 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세계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나의 가장 개인적인 순간을 글로 쓰는 것이 나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그 글쓰기가 가진 힘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어요. 네, 글쓰기가 이제 글쓰기도 뭐 창작 활동을 위한 글쓰기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자기 삶을 정리하는 수단으로서의 글쓰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 삶이 불만족스러워, 뭐 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스스로 내 얘기를 좀 들어보는 일이 저는 글쓰기인 것 같거든요. 네. 뭐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내가 한 편의 글로 완성을 해보면 거기에 기승전결도 있고 인과관계도 있고 네. 했을 때 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내가 뭐가 힘든지,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 막 이런 것들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알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글쓰기다. 그게 예. 글쓰기다. 예. 네. 라고 생각합니다. 내 네. 편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따끈따끈한 신간 생업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동안은 또 이 책 관련해서 행사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계획도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계획이요? 네. 예, 생업을 많이 읽어주시면 네, 생업을 읽고 또 각자의 일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자리가 생기면 또 가서 다른 분들의 사는 이야기도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생업의 저자 은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